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서 스포츠도 추모에 동참하면서 차분한 분위기인 듯합니다. 네, 워낙 충격적인 사고였죠.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언론에서도 들여다볼 정도로 굉장히 큰 일이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저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저께까지 국가애도 기간이 선포되면서 단체나 기관들이 종무식이나 신무식도 모두 취소나 연기를 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예. 일단 기아 타이거즈도 지난주 화요일에 선수단과 임직원들이 함께 5.18 민주광장과 무안 종합스포츠파크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서 애도에 동참을 했습니다. 네. 특히 기아 타이거즈는 임직원과 그 일가족이 희생자가 되면서 좀 모두가 슬픔에 잠겼는데요. 참배 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동료를 추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광주FC는 지난주 목요일에 선수단과 임직원들이 함께 5.18 민주광장을 찾아서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광주FC 선수단은 지난주 금요일에 인천국제공항에 소집을 해서 1차 전지훈련을 위해서 태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는데요. 지역에서 발생한 참사를 함께 추모하기 위해서 소집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광주에서 선수단이 소집됐고 합동분향소를 참배한 뒤에 인천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도 추모에 동참을 했는데요. 참사가 발생했던 당일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홈경기가 있었습니다. 경기에 앞서서 양팀 선수단과 심판진 그리고 관중들이 함께 추모 묵념의 시간을 가졌고요. 응원단장이나 치어리더들의 응원 유도나 음향 효과 없이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경기를 치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애도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새해가 밝았지요. 광주FC 본격적인 새 시즌 준비 돌입했습니까? 네, 광주FC는 지난주 금요일에 1차 전지훈련지인 태국 코사무이로 떠났습니다. 출국에 앞서서 코칭 스태프 구성이 완료가 됐는데요. 네. 큰 틀은 유지가 되면서도 일부 변동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석 코치인데요. 기존 이정규 수석 코치가 K리그2 서울 이랜드 FC로 떠났고 박원익 피지컬 코치와는 계약이 만료되면서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선택은 내부 승격이었는데요. 추가적인 보강 없이 마철준 코치를 수석 코치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정효 감독을 필두로 마철준 수석 코치, 조용태 코치, 신정환 골키퍼 코치, 김경도 피지컬 코치, 박원규 분석 코치까지 6명의 사단이 완성됐고요. 이렇게 이정효 사단이 본격적으로 새 시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밑그림도 어느 정도 그려놓으신 것 같고요. 일단 광주FC가 올해 남들보다 첫 경기가 조금 빠릅니다.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때문인데요. 네. 2월 11일에 산동타이산과 리그 스테이지 7차전 원정 경기가 있어서 다른 팀들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게 실전에 임하게 됩니다. 준비기간이 일주일 정도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정효 감독은 일단 3주 정도 진행되는 1차 전지훈련에서는 기초체력 향상과 전술훈련에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체력을 끌어올리고 선수들에게 색깔을 좀 입히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1차 전지훈련에서 돌아오면 짧은 휴식을 취한 뒤에 곧바로 일본 오사카로 2차 전지훈련을 떠납니다. 2차 훈련 때는 어떤 걸 할까요? 아무래도 연습 경기 치르면서 실전 감각 조율하는 과정이 될 텐데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일본 팀들을 상대로 3경기 정도 소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겨울 이적 시장도 굉장히 뜨겁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정효 감독이 워낙 인기가 많은 감독이다 보니까 동행이 조금 늦게 결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주FC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슬로우 스타터가 됐습니다. 나가는 선수들의 소식은 좀 일찌감치 굉장히 많이 들려왔는데요. 일단 베카 미켈타제 선수가 J2 리그의 몬테디오 야마가타로 이적을 했습니다. 김승우, 여봉훈 선수는 K리그2 충북청주FC에 새동지를 틀었고 허율, 이희균 선수도 K리그1 울산 HDFC로 향했습니다. 아직 행선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으뜸, 김경재 선수도 공식적으로는 동행이 마무리됐고요. 영입은 공식적으로 두 선수만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예.
18세 이하 팀인 금호고등학교 출신이고요. 공교롭게도 두 선수 모두 선문대학교에 진학을 했다가 3학년을 마치고 조기에 프로에 진출했습니다. 미드필더 강희수 선수와 골키퍼 김동화 선수인데요. 이 두 선수가 선문대 축구부의 중심 역할을 했었습니다. 선문대가 작년에 3관왕을 차지를 했거든요. 축의 대학 축구 연맹전, 그리고 유리그 왕중왕전까지 우승을 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운 두 선수입니다. 예. 공식 발표는 두 선수만 됐는데 이적설도 뜨겁네요. 네, 아직 공식 발표는 추가적으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요. 공격수 박정인 선수가 광주FC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아. 울산 HDFC에서 시작을 해서 부산 아이파크, 서울 이랜드FC, 대전 하나시티즌까지 여러 팀에서 프로 경험을 쌓은 선수고요. 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재능이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이 17세 이하 국가대표팀에서는 11경기 뛰면서 10골을 넣을 정도로 대단한 활약이 있었고요. 네. 23세 이하 국가대표팀에서도 6경기를 뛰면서 5골을 넣은 결정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사실 이 성인 무대에 올라와서는 조금 기복이 있는 모습이긴 했거든요.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 때 워낙 뛰어났다 보니까 많은 감독들이 탐을내는 자원입니다. 이정효 감독도 내가 이 선수를 데려와서 재능을 터뜨려보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박정희 선수가 광주FC를 비롯해서 수원 삼성, FC 안양 등 여러 팀에 좀 구애를 받았는데 끝내 이정효 감독의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미 메디컬 테스트와 계약서 작성, 이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정효 감독 아래에서 박정희 선수가 좀 만개를 해서 A대표팀 승선까지 이룰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포인트입니다. 네. 박정희 선수 말고도 차근차근 이제 영입이 되겠죠? 네, 공식 발표가 이뤄진 상황은 아닙니다만 차근차근 새 시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미드필더 최경록 선수와도 재계약을 맺으면서 2년 더 동행을 하게 됐고요. 아직 제가 단독 보도하지 않았지만 박정희 선수 외에도 공격과 수비에서 한 명씩 더 계약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 3명 외에도 추가적으로 영입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아마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순차적으로 발표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한 이후에도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 특별히 있습니까? 구단도 이제 사실 요즘에는 이 오피셜 발표를 구단들이 좀 특색 있게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연고 지역의 명소에 가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뭔가 좀 상징적인 오피셜을 내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구단도 이 적절한 시기가 되면 좀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FC가 작년에도 좀 많은 선수들 영입을 했는데 좀 이렇게 특색 있는 오피셜 내려고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 같은 기자들은 단독 보도를 하기도 하는데 네. 팬들은 뭐 좀 그런 보도 통해서 미리 이적 여부를 아실 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아 타이거즈는 조상우 선수 영입한 이후에 좀 조용하네요. 네, 이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는 게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는 사실 당연합니다. 왜요? 이제 외국인 선수도 제임스 네일 선수 재계약을 했고 아담 홀러, 패트릭 위즈덤 선수를 영입하면서 구성을 마무리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남아있는 과제는 서건창 선수의 FA 계약입니다. 아, 근데 이 서건창 선수가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도 좀 다녀오고 하면서 협상이 늦어진 측면이 있거든요. 다만 좀 이 협상 과정에서 구단과 선수의 입장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건창 선수가 지난해 방출생 신분으로 기아 타이거즈에 새로 좀 오면서 연봉 5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내야 백업 역할을 하면서 94경기에서 타율 3할 1푼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아 타이거즈에 오기 전에 LG 트윈스에서 새 시즌 기록과 비교하면 분명히 발전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눈에 띄는 좀 확실한 기록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단에서는 잔류시키겠다는 의지는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내년 FA 시장에 또 굉장히 기아가 많은 선수가 나갑니다. 네. 그래서 오버페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나 그 오버페이를 해서 잡을 만큼의 좀 확실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코칭 스태프 구성도 완료가 됐습니까? 네, 그 광주 FC와 마찬가지로 기아 타이거즈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수비 쪽에서 원포인트로 좀 교체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범호 감독이 최다 실책 의식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4명이 새 얼굴입니다. 김주찬 퀄리티 컨트롤 코치, 조승범 타격 코치, 김민우 수비 코치, 예. 윤혜진 주루 코치인데요. 어떤 분들입니까? 이 조승범 타격 코치 같은 경우는 전력 분석 코치였는데 타격에 대한 지도 능력이나 이론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이 김도영 선수가 지난해에 엄청난 활약했잖아요. 예. 그 활약에 정신적인 지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윤혜진 주루 코치는 아마 일루 주루뿐만 아니라 외야 수비를 맡을 것 같습니다. 김민우 수비 코치는 내야 수비를 지도하는 데 좀 주력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기존에 내야 수비를 맡았던 박기남 코치, 그리고 외야 수비를 맡았던 이현곤 코치는 퓨처스 팀으로 가면서 개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해마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사실 감독 입장에서는 본인이 데리고 있던 이 코치들을 내보낸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예. 그만큼 결단력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작년에 기아가 사실 공격도 돋보였지만 수비에서는 워낙 조금 아쉬운 모습이 많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이범호 감독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좀 부득이하게 변화를 최소한으로 주지 않았을까. 특히 또 기아가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급격한 변화를 가져가는 거는 오히려 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이 내부에서 좀 조정을 하는 최소한의 선택을 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는 전반기 마무리 됐죠? 네, 이제 V리그가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예. 3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18경기에서 6승 12패, 승점 19점으로 5위의 자리를 했습니다. 아직 본배구권인 4위 이내에서는 한 단계 밀려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퍼저축은행이 창단하고 3시즌 연속 꼴찌에 머물렀거든요. 예. 이 전반기를 꼴찌로 마치지 않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드디어 탈꼴찌에 성공을 한 건데요. 그와 함께 이 단일 시즌 최다 승리 그리고 승점 기록도 모두 경신을 했습니다. 2022-23 그리고 2023-24 시즌에 기록했던 5승을 넘어섰고요. 2023-24 시즌에 기록했던 승점 17점도 벌써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반기도 더 기대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배구권 마지노선인 4위 IBK 기업은행 알토스와 격차가 12점입니다. 좀 벌어져 있네요, 상황이. 네, 이제 풀세트가 아닌 승리로 4경기를 해야 따라잡을 수 있는 격차거든요. 예. 하지만 차근차근 따라잡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18경기가 남았기 때문인데요. 네. 일단 추격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과제가 아마 전구단 상대 승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기록인데요. 페퍼저축은행이 전반기에 한국도로공사와 GS칼텍스의 2승 그리고 정관장과 현대건설에게는 1승씩을 챙겼습니다. 예.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는 승리를 챙기지 못하면서 3패씩을 안은 상황인데요. 이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각각 3경기씩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구단 상대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IBK 기업은행을 상대로 승리를 좀 많이 챙긴다면 승점 격차 저희 표현으로 이 2승의 의미를 가진 한 경기라고 하거든요. 아. 그만큼 격차를 빨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IBK 기업은행이나 정관장 같이 좀 이렇게 본배구권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과 맞대결해서 좀 승리를 챙겨준다면 충분히 본배구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후반기 일정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원정 2연전으로 후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올스타전이 취소가 됐지만 좀 열흘 정도 브레이크로 충분히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마 장소영 감독이 좀 강하게 훈련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도 가다듬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먼저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에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IBK 기업은행을 상대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 4시에는 수원체육관에서
현대건설과 맞대결을 치르는데요. 두 팀 다 이 본배구권에 진입을 한 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배구권에 들어가 있는 팀들과의 맞대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페퍼저축은행이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하고 충분한 체력을 바탕으로 좀 승리를 챙겨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핸드볼 H리그 여자부도 개막을 했죠. 네, 우리 지역에서는 광주도시공사 여자 핸드볼 팀이 유일하게 H리그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 남자부는 지난해 11월에 개막을 했는데 여자부는 국가대표 일정이 있어서 지난주에야 개막을 했습니다. 네. 이 광주도시공사는 개막 첫 주에 경남개발공사와 부산시설공단을 잇따라 만났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경남개발공사와 개막전에서는 24대 31로 고배를 마시면서 예. 조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어제 부산시설공단과 맞대결에서는 27대 24로 승리하면서 시즌 처음으로 승전보를 올렸는데요. 이 국가대표 서하루 선수의 활약이 정말 눈부셨습니다. 아. 홀로 10득점, 양 팀을 통틀어서 최다 득점을 책임지면서 맹활약을 펼쳤고요. 그리고 뉴페이스인 골키퍼 이민지 선수도 신들린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이 이민지 선수가 SK 슈가글라이더즈에서 트레이드로 올해 처음 입단한 선수거든요. 예. 근데 무려 11번의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방어율 33.33% 기록하면서 굉장히 든든하게 골문을 지켜줬고요. 그 덕분에 광주도시공사가 승리를 하고 4위로 이제 플레이오프권 도약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스포츠인들은 종목에 따라서 휴식 기간이 달라집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흔히 4대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축구, 야구, 농구, 배구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광주 지역에는 농구는 없고 예. 축구, 야구, 배구가 있죠. 그러면 저희가 보통 야외에서 보는 축구와 농구는 여름에 저희가 가서 보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겨울에 비시즌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겨울 초반에는 휴식을 취하다가 또 늦겨울로 가게 되면 전지훈련도 떠나고 예. 개인 운동도 하면서 좀 이렇게 몸을 만드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 반면에 배구와 농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내에서 보잖아요. 예. 그럼 실내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겨울에 하죠. 그러면 이 선수들은 겨울에 실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여름에 휴식을 취하다가 가을에 몸 만들어서 가을에 시즌 들어가고 겨울에 본격적인 레이스 치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스포츠인들은 휴가 때 뭘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스포츠인들의 휴가도 예. 저희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럴까요? 이렇게 선수들하고 대화 나눠보면 네.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뭐 이렇게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기아타이거즈 이범호 감독님 같은 경우도 제가 겨울에 뭐 하시냐 여쭤봤을 때 이제 이범호 감독님 같은 경우는 올해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시상식이나 여러 가지 인터뷰 일정으로 워낙 바쁜 일정 보내셨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좀 전후로 해서 짧게 가족들하고 해외까지 갈 게 좀 기간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국내로 짧게 여행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가족과 시간을 약간 보내셨군요. 네. 네. 이 광주FC 이정효 감독님 같은 경우도 시즌 끝나고 바로 유럽으로 또 가셨어요. 작년에도 좀 유럽에 한 2주 정도 다녀오시면서 좀 이렇게 선진 축구, 그러니까 네. 우리가 EPL을 좀 수준 높은 축구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현장에 직접 가서 경기 보시면서 좀 새 시즌 전술 고민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지셨거든요. 올해도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하이 원정 다녀오자마자 하루인가 이틀 정도 휴식 취하시고 네. 바로 또 유럽 가셔서 유럽에서 축구 보시고 귀국하셔서 재계약 도장 찍으시고 또 바로 태국으로 출국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쉬는 게 아니군요. 늘 머릿속에 이게 있으시군요. 그러니까 잘하시나 봐요. 그렇죠. 사실 이 소속팀이 있으면 네. 다음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 이 한 시즌 계획했다고 걱정이나 기대가 끝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감독님들이 쉬셔도 쉬는 게 아니고 항상 머릿속에 축구 생각, 야구 생각 이렇게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팬의 입장에서는 쉴 때는 좀 확실하게 쉬셔서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시고 다음 경기에 올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셔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범호 감독님도 이제 김도영 선수한테 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냥 쉬어라.
좀 운동할 생각하지 말고 편히 쉬면서 리프레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또한 말씀을 중요한 하셨거든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도 이번 겨울에도 좀 선수들 미국 파견을 좀 시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변우혁 선수 비롯해서 4명 정도 이제 후보로 추천이 돼서 미국을 가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트레이닝 파트에서 선수들 몸 상태를 진단했을 때 올해 좀 워낙 쉼없이 달렸잖아요. 예. 스프링 캠프도 있었고 페넌트레이스도 길었고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가다 보니까 시즌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선수들 몸에 좀 피로가 누적이 많이 된 상태다. 그래서 이제 좀 선수들이 휴식이 필요하다. 미국까지 가게 되면 좀 과부하가 올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심작단장님께서도 좀 고민 끝에 분명히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 휴식이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 파견을 취소를 하셨고 호주에도 2선수가 다녀왔어요. 네. 투수 장재혁, 김민재 선수가 캔버라 캐벌리에 임대가 돼서 이제 거기서 실전 경험 쌓고 돌아왔는데 예.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하프 시즌 소화한 선수들이 있고 예. 풀 시즌 소화한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풀 시즌 소화하지 않고 장재혁, 김민재 선수만 호주를 가서 하프 시즌 소화하고 최근에 좀 귀국을 해서 다시 휴식을 취하면서 스프링 캠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뒷이야기까지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일보 취재 2부 한규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